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연의 돈놀이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거의 3주 만에 지금 방송에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걸려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래갖고 한 일주일 격리를 해 있다가 설명절 딱 끝나자마자 이제 걸리는 바람에 좀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요번 주는 좀 괜찮아서 이렇게 방송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수화기 들으셔가지고 전화 주세요.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오늘장 키워드 시간이죠. 지수가 좀 빠졌습니다. 쉬는 동안에 괜찮은 시장 계속 이어졌고, 오늘도 사실 시장은 이렇게까지 빠졌나 하는 정도를 제가 이제 오후장에 좀 확인을 했는데, 개별 종목들, 테마주 대장급들, 이런 것들 강한 종목들 위주로 계속 공략을 하다 보니까 장이 빠진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의 지수를 보면 2,500이라는 이 저항대에서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 전고점 저항자리 2,5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요걸 이제 좀 관건으로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요 구간을 이제 저항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세 오랜만에 좀 나오면서 시장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기술적인 저항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저께 이제 미증시가 좀 급격하게 빠졌던 부분들, 근데 금요일 날은 또 보면 3% 막 급등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급등한 부분에 따른 반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시장의 큰 흐름을 고용지표가 감히 이 대세의 흐름을 바꾸거나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은 어디까지나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지표지, 이 고용지표가 좋다고 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또 인상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다만 지수 저항 자리에서 어느 정도 환율의 상승에 따른 그런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내일장 전략 이야기 드릴 때도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이 저항 자리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 보통은 이제 큰 섹터들, 대형주들 위주로 가기보다는 중소형주들 위주의 강한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간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도 AI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 좀 시세 순환이 돌면서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나와줬고, 최근에 이제 제가 한 3주 전부터 신규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한 2, 3년 정도 참여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1월 달 초순, 그러니까 1월부터 한 3월 사이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괜찮았던 흐름들이 나왔었을 거예요. 이게 시장이 항상 반복적으로 돌고 도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번에도 또 신규주들이 또 그렇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신규 상장주들이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좋은 상황에서 뭐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 나오니까 또 급등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키워드 지수 저항이다. 그 다음에 AI 그리고 오늘 뭐 애플페이 이제 다음 달 3월 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사가 이제 금요일 날 나오면서 관련주들 급등을 했었죠. 그 부분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 주말간에 이제 기사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제 뭐 풍선이 하나 날아다니는데 그거 격추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관측용 그 장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스파이 뭐 풍선이다 뭐 이래가지고 기구다 해가지고 격추를 하면서 미중 간에 좀 갈등이 또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 또 히토류 관련주들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장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히토류 관련된 뭐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요게 아마 뭐 못해도 한 2, 3일은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그림들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변동성이 있다라면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계속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예전에 초반에 막 안 좋았던 그런 시점처럼 막 크게 가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의 또 작은 테마로서는 또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애플페이 3월 초입니다. 일정이 잡혀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순환 돌면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종목들 내에서의 가장 강한 종목 대장급 매일마다 이제 대장이 최근에는 좀 바뀌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장은 어떻게 찾느냐? 그날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시세가 가장 강한 종목이 대장입니다. 그러면 2등주, 3등주를 공략하시기보다는 가장 강한 종목들 내에서의 어떤 저점을 잘 노려가지고 공략하신다면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주는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이 시장 트렌드예요. 그게 이제 항상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급의 쏠림으로 인해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는 마시고 짧게 그런 데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또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들어갈 텐데 여러분 뭐 지금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신 분들요. 연락 주시고요. 02-3153-2642 그리고 샵 0082 문자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문의 주시고 또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이나 내용들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여기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유튜브 채팅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으로 딱 검색하시면 방송 나옵니다. 거기서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담 시간인데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네요. 비트나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1,500원의 비중이 10%신데 코로나19 전투에서 승리를 감축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요번에 아파 보니까 확실히 느꼈는데 돈보다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거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거 뭐 죽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비트나인 시간 외에서 10% 시간 외에서 뭐 의미 있는 상승 거래량이 기대되는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목표가가 뭐 10% 정도 되시나 봐요. 자, 시간 외에서 요게 한 6% 정도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좀 오른 걸 확인을 했었는데 대략 뭐 11,600원 정도가 6% 정도 오른 가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요 고점에서부터 내려올 때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파동을 만들었던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 팔고 했던 이런 지점이 결국은 이제 강한 매물대가 돼요. 그러면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든지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강한 매물대 근처에 주가가 갔을 때 물론 뭐 바로 돌파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열에 뭐 7, 8 정도는 그런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거고요. 지금 비트나인 같은 경우가 딱 보면 12,000, 11,500원 뭐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 형태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분봉을 보면 좀 더 확실해 보입니다. 한 60분봉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상방으로 계속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시간 외에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11,600원, 500원 이런 구간이 지금 딱 저항 자리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 시가에 이 종목이 11,500원이나 600원 정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저항을 돌파를 하고 시세가 좀 강하게 아침부터 거래량이 붙어준다라면 장대 양봉이 하나 뽑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초가 공략으로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침에 갭이 조금 더 많이 떠버린다.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한 6% 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 특별해서 안다라기보다는 주식을 좀 하신 분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아침부터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갭이 생각 외로 좀 많이 떠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아침에 한 차례 눌렸다가 이렇게 또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0원이니까 지금 수익권이시다, 그죠? 오늘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탁 올라올 때 잘 잡으신 것 같고, 요거는 내일 아침에 시가가 11,600원보다 만약에 좀 더 높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11,800원, 790원. 이게 호가가 바뀌었다, 그죠? 호가가 바뀌었는데, 이 고점 자리 요 구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11,790원이 지금 고가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침부터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수익 챙기시고 다시 요거 한번 눌렸다가 요렇게 갈 겁니다. 요거 눌릴 때는 아마 11,200원 정도에서 저점 공략을 또 하신다면 저점 매수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갭이 너무 뜬다? 보지 말고 뭐 11,200원 정도 공략하시면 되겠고, 만약 시가가 시간 외의 가격, 그러니까 11,600원 정도에서 출발한다 했을 때는 요 앞에 11,790원을 돌파하면서 매수세가 확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조금 더 보유하셔가지고 아까 10% 정도 노리신다고 하셨는데 뭐 제 생각에는 12,500원 정도까지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10%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갖고 수익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뭐 수익이 난 것 같으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문자 상담인데 비나텍을 문의를 주셨네요. 비나텍. 자, 비나텍 어떤 종목인가 한번 봅시다. 제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 50만 회 이상 충전 가능 고용량 ESS 한정과 개발했다. 요게 22년 5월 25일 날에 요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ESS, 우리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1월 들어서 역시나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가가 52,000원이세요. 52,000원이면 거의 지금 이 보면 고가권에서의 이 박스권을 이렇게 우리가 크게 그려볼 수 있는데 요 박스권 상단 정도 된다 그죠? 52,000원 정도가 요까지는 한번 뭐 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전에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가 바로 47,000원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47,2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요런 구간에 지금 임박해가지고 주가 흐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쉬어가는 흐름, 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거를 막 돌파하고 갈지 지금 이 모습을 보고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는 뭐 43,700원 정도, 그러니까 5일선 정도가 될 거예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을 마치고 앞에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저항 자리 있죠. 이 구간을 돌파해낸다라면 충분히 5만 원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5만 원까지 간다라면 뭐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권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이 되겠죠.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 차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수가 오게 되면 거기서 뭐 너무 큰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일단은 한 차례 끊어내시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한 2,500억 정도인데 자 잠깐 제가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기업은 맞는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박스권 상단 가게 되면 돌파하기보다는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전 탈출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분은 코세스 문자 상담입니다. 코세스 12,750원, 12,750원이면 뭐 요 3일 전에 사셨나? 자, 어쨌든 12,750원이고 지금 비중이 10%, 비중은 상당히 괜찮네요. 코세스가 아마 그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 지금 움직였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 3일 전부터 좀 움직임이 잘 나왔었습니다. 뭐 MP라든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동안 조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뭐 소프트캠프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 다 지금 보면 선익 시스템 텍스트 오늘 거래량이 좀 확 죽으면서 금요일 날은 괜찮았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은 뭐 단기 추세가 상승해서 꺾였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코세스도 뭐 그런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지금 거래가 한 3일 연속 이렇게 좀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요 전고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서 거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이렇게 갭이 좀 크게 뜬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뭐 테마가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요 트렌드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요 종목은 요 트렌드를 지금 명확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파동을 이제 이렇게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 트렌드 안에서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보자 지금 비중이 한 10%시니까 만약에 이 코세스가 요 갭 구간을 메우러 내려온다. 그러니까 대략 한 1,8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트렌드대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상단 오면 조정받고 또 하단 오면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요. 다음번 상승할 때 뭐 트렌드 상단이라든지 전고점 부근에서 수익을 좀 챙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거래량 나온 모습을 봐서는 여기 앞에 지금 굉장히 찌글찌글하면서 움직였다, 그죠?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하면서 움직였던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매물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가 잡혔다니까 선생님이 뭐 최근에 만약 3일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저항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파를 하면 시세가 크게 나오고 돌파를 못하면 밀려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저항 구간은 열에 7, 8은 한 번에 바로 돌파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 강한 테마 이런 게 붙어준다라면 뭐 하루나 이틀 쉬고 가는 경우들도 생기지만 보통은 좀 흔들다가 움직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 흔드는 구간에서의 저점 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 하단 자리라든지 1,800원 정도 이런 구간에서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런 구간에서 올라오게 되면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분 문자 상담입니다. 비스토스. 오늘 비스토스가 참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짧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또 본 종목이고요. 이 종목 매수가가 지금 2,385원 비중 5%, 2,385원이면 어디고? 야, 저 밑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요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 중이신데 뭐 얼마에 팔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비중은 한 5% 되시고요. 저항을 오늘 잘 돌파를 해냈고 시세도 이제 한 차례 나왔고 끝났냐? 글쎄요.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보면 이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다, 그죠? 그러면 이런 구간들 앞에 보시면 이제 상장하고 상한가 가고 뭐 이렇게 좀 횡보를 했던 이런 구간들이 저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간에서 딱 저항을 받고 밀린 모습이니까 이런 거는 익절가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참 수익이시니까 3,17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아침에 고점 오늘 아침이라기보다는 2월 1일 날 고점이죠. 2월 1일 날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이런 구간 이제 지지가 돼야 되겠죠.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로 시세가 날 거고 이 구간 이제 깨진다 하면 뭐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익절가를 잡으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산부인과 종합병원 이제 그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요 태아 관련한 뭐 의료용품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시세가 좀 붙어줬는데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정도 터졌다, 그죠? 앞에 1,000억 터지고 요번에 또 1,000억 터졌어요. 꽤나 많이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익절가 딱 3,170원 잡으시고 여기 이탈하면 그냥 수익 챙기고 다음 종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토피아.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한번 봅시다. 자, 세토피아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2,250원 맞나요? 2,250원에 비중이 20% 코너 레드님이 문의를 주셨는데 자, 세토피아 봅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사업을 하고 대마 관련주였고 요게 이제 닉스테크였다가 바이오닉스 진으로 바꿨다가 요번에 또 세토피아로 이름을 바꿨나 봅니다. 정보 보안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일단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일단 그냥 딱 보기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거 이제 지금 앞에 보면 전고 저항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보면 여기 앞에 딱 고점, 그러니까 한 4일 전에 고점 자리가 여기 저 앞에 하락할 때 갭이 딱 떨어진 구간이에요. 보면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갭이 똑 떨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지와 저항에서 지지를 했던 구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 당연히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매수가가 지금 2,250원이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이거 사셔갖고 오래 기다리셨구나. 요거 제 생각에는 아마 2,000원까지는 일단 올라올 것 같아요. 2,250원? 2,250원 약간 애매한데 올라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달 또 상패 시즌까지는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1년도에 흑자가 됐고 일단 뭐 실적 때문에 상패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이제 모멘텀이 좀 붙어준다 하면 한 차례 더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2,000원 제 생각에는 한 2,000원 정도 2,050원, 2,200원 정도 요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여기 1,630원 4일 전 고가였죠. 요 구간 일단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좀 더 올라온다라면 뭐 괜찮은 모습 될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선생님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뭐 1,630원 돌파하고 좀 거래 터지고 하는 그런 모습 나올 때 저한테 한 번 더 문의를 주신다면 좀 변동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노란톡방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나가거든요. 들어오셔갖고 그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장중에 여기 시세가 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때 뭐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호가의 수급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붙어주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 아시겠죠? 2,000원까지는 일단 갈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여기 저항 매물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상담은 문자 전화를 많이 안 주시네요. SK 렌트카. 자, SK 렌터카. SK 렌터카 7,200원의 비중이 30%, 7,200원이면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살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딱 최근에 이제, 저점권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저항 돌파하는 가격대가 딱 그 7,200원인데, 7,200원에 매수를 잘 하셨고, 비중이 30%. 요거 이제 뭐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겠죠. 요런 거는 그냥 요 앞에 보면 이렇게 지지받다가 여기 깨고 내렸잖아요. 그러면 요런 구간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 7,800원도 있고 갭 하락자리, 하단자리 뭐 7,650원 이렇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정할 때 바닥에서 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박스권을 딱 만들면 그 박스권 정도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 조금 넉넉하게 잡는다 했을 때는 한 8,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를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다.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러면 뭐 한 7,650원에서 7,800원 사이 그런 구간 오면 나는 이제 저항이니까 분할로 조금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8,000원까지는 좀 반등 흐름이 무난하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보유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보자. 다음 분 문자네요. 자, 문자. GCL, GC셀. 자, GC셀.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뭐 종목을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목이 2,700개입니다, 여러분. 그죠? 종목 어떻게 다 외우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 다 외울 정도 됐으면 하버드에 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서울대 출신이거나. 그런데, 뭐 종목 이름도 계속 바뀌고, 회사 상황도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뭐 돈이 안 될 것 같은 종목은 대충 보는 거고, 돈 될 것 같은 종목은 꼼꼼히 보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있거나 거래가 터질 때는 항상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뭐 기사가 나온다든지 거래가 터진다든지 이러면 항상 그 종목에 대한 메모, MTS에서도 그 종목별로 메모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메모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미국 뭐 MSD 2조 원대 기술 이전, 뭐 면역세포 NK 면역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하는 셀이라고 딱 붙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자. 일단 재무제표는 안 봐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의외로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의료 장비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 있고, 최대 주주가 지금 녹십자 홀딩스 2대 주주 이렇게 잡혀 있고요. GC셀 이게 이름이 녹십자셀과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름 바뀐 거였구나. 녹십자셀이었네요. 일단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다, 그죠? 2022년도 3분기까지 500억, 4분기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6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일단 실적 추정치가 썩 좋지는 않아요. 220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시가총액이 7,600억이다. 조금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바이오주들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워낙에 뭐 이런 그 제조업 기반의 멀티플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 아마 이게 좀 시세가 강했었고, 그죠? 지금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고, 자,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GCSL 매수가가 63,000원인데, 일단, 뒷배가 있다, 그죠? 그 최대 주주가 녹십자라는 그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알아주는 그런 제약회사고, 실적도 적자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제약바이오 쪽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월달, 그 다음에 1월달 해서 바닥을 좀 형성하는 이중 바닥 형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에 보이는 저항대인 52,000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해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좀 강하게 붙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지금 한 4일 전에 거래량이 한번 동반되면서 이렇게 한번 올려줬잖아요. 요거는 아마 121선 상단으로 주가가 올라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 뭐 한 이 정도 손실폭에서는 굳이 뭐 이 종목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대를 일단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요게 한 45,000원짜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이게 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고 GC셀 이거 45,000원 깨지는데 우짜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그때 가서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을 다시 짜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 52,0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시고요. 45,000원 이탈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자, 유튜브에서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유튜브 들어오셔갖고 문의 주시면 좋습니다.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좋은데 대한전선 봅시다. 1,900원이 매수가예요. 대한전선은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요때 여기 이제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이게 2,000원이니까 뭐 요때 아니면 요때 사셨겠죠, 그죠? 아니면 저 위에서 사가지고 이제 내려가 물타기 하다가 평단이 한 요 정도 됐을 수도 있겠는데, 요때 그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뭐 상한가 가고 쉬다가 이제 급등 한번 올라오고 했지만, 호방건설 인수가 되면서 앞에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M&A 이슈로. 근데 기업의 가치를 이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뭐 이게 인공지능 회사도 아니고, 메타버스도 아니고, 그냥 전선 만드는 제조업이잖아요. 신사업을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전통적인 전선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무슨 꿈과 희망을 우리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제가 이때 막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설거지다. 설거지니까 속된 말로 보통 설거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등 나온 이후에 바닥 내려와서 한번 튀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왜? 지금 현재 1,600원 정도 합니다. 그죠? 근데 시가총액이 거의 2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 실적이 제조업 회사면 실적이 받쳐주느냐? 아니에요.
2조가 평가될 정도의 가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연간 뭐 500억, 300억 이렇게 영업이익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은 맞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M&A 이슈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건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 이 참 그래도 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거를 생각을 하면 뭐 네옴시티 아니면 뭐 인도 수도 이전 뭐 이런 글로벌적인 어떤 큰 인프라 투자가 되는 부분에서 전선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네옴시티 움직일 때도 이렇게 조금 올라줬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만약 뭐 그런 이슈가 또 붙어줘서 올라온다라면 그때는 뭐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전환사채 물량들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올리기는 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2,000원 정도 이렇게 목표가 일단 잡으시고요. 그 정도 오면 그냥 내가 손실폭 많이 줄였다. 1,900원이니까 뭐 수익이겠네. 2,000원 오면 그죠? 1,900원 오면 그냥 내가 기다린 거 종목 선정 잘못했다 이래 생각하셔갖고 정리하는 관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잠깐만 저 목이 아파서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문의를 주셨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 인기 많은 종목이죠. 그런데 2차 전지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뭐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120조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사이즈의 시가총액으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실적은 분명 좋아져요. 분명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계속 좋아질 건데 이걸 앞당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좀 어떤 주가의 적정 주가를 우리가 계산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성장주들을 계산한다고 해도 뭐 그 가격까지 오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매수가가 49만 5천 원이에요. 지금 한참 수익권이시고 최근에 이제 요 조정 나올 때 제가 노란톡방에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부터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 계속 분할로 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까지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다 수익이실 거예요. 워낙에 이제 큰 종목이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릴 때 사도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 지금 딱 노란톡방에 계신 분이신가? 어쨌든 매수가가 일단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전고점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렇게 조정 나왔잖아요. 이 하락폭의 중심 가격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55만 원짜리가 618로 이제 보면 기술적인 반등폭으로 우리가 생각한 구간이 이 하락폭의 중심 정도 올라왔을 때 그리고 한 61%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반등 구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55만 원짜리까지는 제 생각에는 좀 상승 흐름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리튬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2차 전지 3사,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1월 30일 날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양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런 날 종가를 좀 기준을 삼아 가지고 51만 원짜리가 이탈 안 된다면 눌림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갖고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만 원 정도에서 수익 챙기시고 여기 저항을 갖다가 또 바로 돌파해서 쫙쫙 가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런 구간에서 한번 챙기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렸다 올라갔다 또 내렸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를 또 한번 노려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괜찮을 종목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한 55만 원부터는 분할로 익절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분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제가 저스팀을 9,230원에 20% 샀거든요. 저스템. 네.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9천 얼마에 사셨다고요? 9,230원에 샀습니다. 아유,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고점에서는 안 팔았거든요, 제가. 네네. 근데 그거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고 가면 좋을까 해서. 목표가 얼마 잡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전고점 양봉 끝머리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은데. 신규 상장한 날? 네네. 요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네. 요날 양봉 종가까지? 네네. 12,000원. 글쎄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거기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네. 일단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네네. 이제 올라왔는데 네네. 여기 지금 거래량 있고 뭐 저항 자리고 이런 구간 생각해가지고 보면 네네. 네. 대략 한 요 정도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했다, 그죠? 네네. 그러면 내일 뭐 시세 나올 수도 있고 한 차례 좀 눌렸다가 또 갈 수도 있는데 네네. 일단 저는 좀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거 한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거래량 터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졌으면 제가 선생님한테 팔아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많이 터진 건 아니고 좀 많이 네. 터졌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적당히 터졌습니다. 적당히. 네네. 적당히 네. 터졌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네. 12,000원 저는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그냥 12,000원 보는 게 좋겠죠? 예, 그 정도 딱 네. 오면 선생님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팔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12,000원 정도. 올라갈 때마다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코론 글로벌 문의 주셨어요. 코론 글로벌. 자, 코론 글로벌이 이제 기업 분할해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돼 있다가 풀리면서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19,800원의 비중이 10%. 오늘 사셨나? 며칠 전에 이제 기업 분할하고 시세 나올 때 사셨나? 보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좀 오래 들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거는 지금 그냥 대응 방법이 요 분할됐으니까 그 기존에 있던 뭐 종목 하나 이게 주식이 아마 두 개로 나뉘어 갖고 이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딱 기준이 간단합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에 한 5거래일 정도를 요 지금 내려오던 흐름을 갖다가 요 차트 보시면 내려오다가 이런 구간에서 지금 저점을 잡는 모습이 나왔어요.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지면서. 그러면 요거는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계속 가는 거고요. 이탈 안 하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손절가 딱 17,000원 잡으시고 요거 요대로 보유하셔가지고 21,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론 글로벌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봅시다. 이건산업 문자로 문의를 주셨어요. 이건산업.
이건 산업도 이제는 좀 돌려 세우는 그런 그림으로 좀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것도 이제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지고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만 건설 경기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막 이게 주도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LX 하우시스라든지 이제 보면 뭐 인테리어 기업이라든지 건설 관련주들 뭐 대우건설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딱 건설 경기를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안 좋아요. 그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항상 6개월에서 1년을 선반영한단 말이에요.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뭐 올 연말쯤 잘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연준에서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니면 내년 초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가장 최악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주가 역시 지금이 가장 바닥인 구간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건설주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거의 뭐 진짜 월봉상 역대급 저점 구간에 다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이라면 저는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목재 관련해 가지고 조림 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림 산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무를 심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ETF 탄소 배출권의 최근 주가 변동 흐름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 이런 부분들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작년에 보면 이제 2022년이죠. 3분기까지 한 300억 나왔고 요게 제 생각에 이제 재작년에 320억, 작년에 뭐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 요 사이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800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진적으로 주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보여집니다. 매수가가 7,670원이에요. 지금 수익권이신데 일단은 8,450원 저항입니다. 여기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저점권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 투자를 해서 조금 크게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동결이 나온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든지 다시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텀으로 간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좀 보셔야겠죠. 1년 정도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 11,000원까지는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십니까? 네, 서현 이화를 9,550원에 한 10% 정도 샀거든요. 서현 이화 예. 9,550원. 자, 요거는 뭐 때문에 사셨죠? 그때 뭐 테마주라 그래서 샀던 것 같은데 윤석열 테마주인가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게 대선 테마 때 사신 거예요? 네, 그때 사진 않았는데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샀는데요. 장중에 뭐 9,200~300원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나 조금. 자, 일단 대선 테마는요. 네. 대선이 끝나면 안 봐야 돼요. 대선 전 1년 전까지 딱 보는 게 대선 테마입니다. 네. 우리 투표하는 날 있죠? 투표하는 날로부터 딱 1년 전까지 보는 게 대선 테마예요. 그때까지 막 엄청나게 올랐다가 딱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부터는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다가오면 그때 좀 바닥바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때 낚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끌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대선 테마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뭐 새로운 또 뭐 차기 대권 주자 관련주로 엮이면 또 모를까. 일단 대선 테마로는 이제 모멘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좀. 자, 봅시다. 서현 이화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배터리팩 협력사 선정 소식이 최근에 있었고요. 네. 그러면 이게 2차 전지 관련주고 UAM 관련주로도 이렇게 좀 엮여 있어요.
네. 그러면 드론 최근에 이슈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이쪽으로 지금 테마를 엮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기업 실적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보시면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1,000억 넘네요. 올해 1,200억, 내년에 1,300억 이렇게 나온다라고 추정치까지 이제 잡혀 있는 회사고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 실적 괜찮고 좋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뭐 저는 뭐 길게 좀 보신다 했을 때 서현이와 서현 탑메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네. 충분히 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는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요거는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길게 선생님 좀 생각하셔갖고 편안하게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네, 지금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뭐 시장에서 물론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데 뭐 자동차 섹터가 뭐 좋아진다라든지 어떤 그런 이쪽 관련된 섹터들의 수급이 쏠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한번 시세를 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요대로 해갖고 11,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네네. 기업 재무는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 좋아요, 좋아요. 이거 비중 10%신데 네.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시장이 뭐 이번 주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온다 하면요. 네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한 8,500원까지 만약에 조정이 내려온다. 그러면 8,500원 부근에서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좀 길게 끌고 가보세요, 선생님.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에코캡을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에코캡. 자, 요게 이제, 리비안 관련주였나요? 비아모터스, 뭐, 전기차, 아마존 리비안 뭐 해가지고 할 때 한참 주가 이제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이고, 요거 이제 제가 좀 굉장히 수익을 짭짤하게 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 급등 나올 때 이거 엄청나게 크게 갈 거니까 절대 팔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막 점상으로 막 그때 달렸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테마는 다 끝났죠.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4,480원. 테마가 이제 끝났다기보다는 한 차례 이제 큰 시세를 주던 그런 시점은 끝난 거고, 요렇게 이제 테마가 시작했던 가격대, 시세를 분출을 시작했던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와서 이제 한 번 정도 시세를 또 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인데, 요거 지금 반등이 한 28% 나왔거든요. 이거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나올 거고,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온다 생각하시고, 5,000원 정도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5,000원 기다리시지 마시고, 한 4,950원, 5,000원 이렇게 오면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수익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는 이제 다음 코너 도노 리포트 시간인데 잠깐 쉬었다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도노 리포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도노 리포트 드렸던 거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상담 막 받고 싶으신데 아직 상담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제가 또 급한 종목들은 봐드릴 테니까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나가니까 참여하세요. 참여하셔가지고 뭐 저랑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먼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공략주들 있죠. 그 공략주들 수익률 현황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도너리포트, 이제 도너리스타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월화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6종목 정도를 드리고 설 연휴 쉬고 아파버리는 바람에 종목이 이제 많이는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YG 엔터테인먼트 첫 번째 종목으로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굉장히 지금 한 10%, 1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올이라는 종목, 이제 의료 장비 관련주들 굉장히 좋고 우상향 흐름 잘 가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드렸던 종목이 한 20% 올라갔어요. 비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4,500원을 제가 목표가로 딱 드렸는데 4,500원에 갔다가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게 쉬고 있어요. 물론 수익을 다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저를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손절이 나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에서 손절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똑같은 비중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딱딱 공략을 했을 시에 손절은 한 5%, 6% 내외로 짧을 거고요. 수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 10% 이런 식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너리포트라는 게 만들어진 게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수가, 손절가, 이절가를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그대로 포트대로 따라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도너리포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너무 뭐 어떤 종목 사야 될까 이런 거 고민이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도너리포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방송에서 월화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만 포트폴리오에 담으시고 조정 나올 때 더 사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가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폭락장도 아니거든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샵 0082로 들어오셔갖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올은 제 생각에 아직은 추세가 상승 흐름이니까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한 4,050원 정도 익절가 잡으시고 요거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한 차례 거래가 좀 더 나온다 하면 적당히 매도 관점 괜찮을 것 같고 저는 한 4,5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가 요 종목이 적정 주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STX 중공업 한번 볼까요? 요거는 손절가를 일단 터치를 한 종목이에요. 물론 고가권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손절 못 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는 손절을 안 하실 분들은 그냥 가져가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거는 재료가 회사 매각 이슈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야기 드린 대로 흐름이 그대로 올라와 줬어요. 그죠? 우상향 흐름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짧은 파동의 저점을 이탈하는 곳에서 우리가 손절은 짧게 수익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손절가를 짧게 잡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나 재료가 살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차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STX 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거 이제 뭐 매각 이슈 나와가지고 시세 한번 거래량 터지는 시점 오면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셔도 좋고 뭐 오늘 같은 날 사실 또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죠. 손절가 뭐 4,150원, 7,150원 잡으시고 짧게 잡고 또 공략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루닛 요거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요것도 수익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14% 우리 수익 내고 나왔고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거의 뭐 한 30%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의료 장비 관련주였고 AI 또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에 나왔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수익을 다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진행 중인 종목인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블랙핑크라는 그룹을 걸그룹이죠. 걸그룹이 있는 회사고 지금 보시면 하락 트렌드의 상단 자리를 갖다가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아파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SM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아파갖고 이제 못 나오면서 제가 나왔었으면 요거를 분명히 추천을 드렸을 텐데 요 지금 보시면 신고가로 이렇게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엔터주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YG 엔터 같은 경우 지금 걸그룹 블랙핑크도 있고 또 신인 그룹 또 걸그룹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이렇게 지금 잡혀서 제가 요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라고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고 또 저점에서 또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또 이야기도 드렸었고 요거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제 생각에 요거 못해도 목표가 55,000원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으니까 요대로 끌고 가고 목표가 오면 수익을 챙기고 또 다른 종목 포트폴리오에 이야기 드리는 그런 종목도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 리뷰 한 차례 쭉 드렸고요. 오늘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볼 만한 종목, 제가 준비한 종목 소개를 드릴 텐데, 세림 BNG라는 종목입니다. 세림 BNG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플라스틱이 폐기물로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들은 현재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있냐면 미래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용기로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썩어서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림 BNG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자회사에서 그런 부분들 이제 개발이 되었고, 요런 이제 폐플라스틱 이제 활용하는 법,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점점 강화되고 있죠. 마트 가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비닐봉다리 달라 하면 안 되죠. 거기 이제 우리가 장바구니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폐플라스틱,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요런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이렇게 쭉 조정을 바닥권까지 받고 지금 한 차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앞에 이제 요 횡보했던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0일 이평선,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동평균선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저항대 위로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 탄력이 한 차례는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내일 시초가 이하로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가능하고 손절가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 들어오고 횡보하고 있죠. 요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뭐 저점 잡고 갑시다. 단기 박스권 하단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450원 정도. 지금 보니까 35원 정도까지 잡아도 될 것 같은데 한 50원 정도면 넉넉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초가부터 손절가까지는 매수 구간 그리고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짧게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 손절 내일 아침에 시가 뭐 갭이 크게 뜨지 않는 다음에는 뭐 정말 크게 손절을 한다 해도 한 7, 8%가 될 것 같고요. 뭐 딱 정확하게 손절을 한다. 10% 이내로 우리가 손절을 하고 목표가는 조금 크게 잡아서 목표가가 여기 앞에 보시면 앞에 고점 저항이 있다 그죠? 3,000원짜리 이런 구간 돌파하는 데서부터는 분할로 좀 매도를 한다 생각을 해서 한 3,200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이런 부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문의를 주시면 그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야기들 이런 거 챙겨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혼자서 막 고민하시면서 힘들게 주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오셔갖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이야기 하면서 주식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장 전략. 사실 뭐 오늘 장이 좀 안 좋아서 내일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잡을 때요.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의 5일선 정도를 기준으로 딱 잡습니다. 기준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딱 알아두시면 좋은데 5일선을 이탈하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요걸 생각해 두시고요.
5일선을 이탈을 했는데 다음 날 바로 5일선을 회복을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딱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날 양봉이 나와서 5일선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아마 21선까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이 됐을 겁니다. 오늘 보면 5일선을 또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5일선을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했을 때는 앞에 지금 2,400포인트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일단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시장이 뭐 개파락 출발해서 뭐 2,400포인트를 이탈해서 출발한다. 그러면 아침에 반짝했다가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 조정을 나오는 걸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겠다라면 최대한 지수가 내려가는 거를 멈추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매수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이날도 뭐 장이 좋아서 갭이 확 떴지만 5일선까지는 눌릴 거다라고 장중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차트 같은 거 탁 띄워드리면서 5일선 닿으면 그때부터 반등할 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딱 이야기 드린 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단기 종목들 그런 자리에서 딱 공략을 하면 지수 따라서 반등 나올 때 못해도 3에서 5%는 그냥 앉아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장중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환율이 좀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걸 다 이야기를 드리긴 어려운데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환율 차트가 좀 작기는 한데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 구간, 그런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가지고 오늘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러면 한 2,300포인트까지는 환율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여러분들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 코스피 월봉을 보게 되면 살짝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죠? 근데 5월 이평선과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말인즉슨 여기까지 조정이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가 2,37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략 뭐 한 2,300포인트까지는 눌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조정 나올 때 매매하기 훨씬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장이 이렇게 빠진지 몰랐다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 뭐 XR 테마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AI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 도는 대장주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페이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런 것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함께 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6시 반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